에드워드는 혼잡함과 그의 관심을 끌려는 노점상들을 무시한 채 멕시코시티의 소칼로를 서둘러 걸었습니다. 그는 1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익숙한 완전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다른 데 방해가 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구석에서 맨발로 낡은 옷을 입고 놀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심장이 뛰었지만 그가 흥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신과 당혹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총 4명 모두 그가 자신의 것으로 인식한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눈 모양, 코의 굴곡, 오른쪽 뺨에 약간의 보조개까지 말이죠. 소년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에두아르도는 숨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기쁨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배고픔과 피로를 감추기 위해 배운 미소처럼 보였다. 아저씨, 동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그를 무아지경에서 깨웠다. 아마도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나이든 여성이 토르티아와 콩으로 보이는 것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그녀가 그들의 유일한 보호원인 것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에드워드는 가방을 열고 음식을 나눠줄 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자녀입니까? 에두아르도는 별 생각 없이 물었다. 여자는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그들은 내 손자입니다. 거의 그렇죠. 아무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돌본다. 에두아르도는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 이야기에 뭔가 더 있고 맞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한 어린이가 손에 토르티아 한 조각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좀 드실래요? 그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순진하게 물었다. 에두아르도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소년에게서 여자로 그리고 다시 그룹으로 옮겨갔다. 그 장면에는 마치 운명이 그에게 잔인한 농담을 하는 것처럼 매우 불안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는 물어볼 수 있었다. 오믈렛을 제안한 소녀는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웃었다. 저는 엔젤이에요. 그들은 디에고, 루이스, 마테오입니다. 그 이름은 눈앞에 보이는 얼굴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고 마치 그가 아직 맞출 수 없는 퍼즐 조각이라도 되는 듯했다. 에드워드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무엇인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불편함을 알아차린 여자는 사과하려고 했다. 아이들 때문에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요? 에드워드는 진정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반사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 그 여자의 말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에두아르도는 웃으려고 했지만 그 소리가 목에 걸렸다.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그 여성은 이 정보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까 봐 두려워서 대답하기 전에 머뭇거렸다. 마침내 그는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캠프에서요. 많지는 않지만 집이에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그런 일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는 지갑에서 지폐 2장을 꺼내 그 여자에게 내밀었고 여자는 감사함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신의 축복이 있기를.
하지만 에두아르도는 그런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그토록 낯익어 보였던 걸까요? 그가 떠나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는 내 어린 아이들의 눈이 마치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의 등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그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에드워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불빛이 그의 고급 호텔방을 밝혔지만 모든 것이 지루하고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지가 반복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내 자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회의를 위해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서를 준비하며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에 반사되어 길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연 이상의 존재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에두아르도는 자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림자처럼 커져갔다. 마침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찾기 위해 지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항해하면서 그는 수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원과 함께 묻어두었던 인생의 한 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과거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인 오아크사카를 떠났습니다. 그 기억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카르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에드워드가 거의 떠나지 않은 이유이자 그가 유지하려고 생각했던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망이 승리했고 그녀는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공허한 약속만 남겼습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그 말이 그의 양심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듯이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회의 장소로 곧장 향하는 대신 우회했습니다. 그는 소칼로, 조칼로, 애 같은 거리를 걸으며 그 자신조차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전날 여자가 지적한 캠프에 도착했다. 나무와 시트로 만든 판잣집 세트, 주변에는 쓰레기와 떠돌이 개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공기가 빠진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에인젤은 에드워드가 전날 밤 무시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그 사람이 우리랑 놀러 다시 왔나요? 에두아르도는 몸을 웅크려 자신의 키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인가요? 에인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경에 있는 오두막을 가리켰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자신을 따라오는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며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 여자는 놀라움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에드워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를 안으로 초대했고 에드워드는 나무벽에 오래된 사진 액자가 걸려있는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이미지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카르멘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구하셨나요? 그는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여자는 몇 년 동안 미뤄두었던 대화를 준비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카르멘. 에두아르도는 여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심연으로 그를 밀어내는 것처럼 공기가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이미 대답이 두려웠지만 물었습니다. 그는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아이들을 돌본다. 그 정보의 무게 때문에 그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르멘은 죽었고 그 아이들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그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버지죠? 에두아르도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온 세상이 자신을 발가벗겨 놓은 것처럼 작고 나약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여자는 계속 말했다. 지금은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또 떠나면 돌아오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충분히 이렇습니다. 에두아르도는 목에 덩어리가 걸린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대화에 관심도 없이 밖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여자의 임시 변통 테이블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제안한 커피잔은 그가 계시를 처리하는 동안 그의 손에서 식어갔습니다. 그가 들었던 모든 단어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과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문 반대편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오두막 안의 정막을 갈랐다. 에두아르도는 곁눈질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미소는 그를 반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카르멘이 나에 대해 말한 적이 있나요? 마침내 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는 마치 그가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 판단하려는 듯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때때로 그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언젠가 그녀를 위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칼과도 같았고 에두아르도가 자신의 부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변명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는 대화의 강도를 참지 못하고 시선을 낮추었다. 나는 그녀가. 그 여자는 아마도 이전에 사라진 다른 남자들로부터 들었을지도 모르는 설명에 지쳐서 손을 흔들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몰랐던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이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에두아르도는 고개를 들어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엔젤은 캠프 친구들 몇 명에게 공기가 빠진 공을 보여주며 수리 방법을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가혹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에두아르도가 대답을 거의 두려워하며 물었다. 여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르멘은 당신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관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중요한 사람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부를 축적하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삶의 일부는 도시 한 구석에 버려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여자는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당신의 럭셔리한 세계로 데려가시겠습니까? 먹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큰 집에 숨겨두시겠습니까? 에드와르도는 즉각적인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 여성의 말은 단순한 해결책만으로는 수년간의 방치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이들은 오두막으로 뛰어들어 대화의 긴장감을 깨뜨렸다.
앙헬은 더러운 천에 쌓인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우리는 강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두아르도는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녹슬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회중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눈에 담긴 흥분은 그를 보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래됐지만 여전히 작동합니다. 조금요. 에두아르도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손에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내 생각엔 우리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이 신이 나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단순한 시계만으로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에드와르도는 가슴에 무게감을 느꼈고, 이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모퉁이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에드와르도는 자신이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이 단순한 사업가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신과 자신에게 증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시계를 들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쳤고 에드와르도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한 번도 살 수 없었던 것. 그가 오두막을 떠났을 때 시원한 밤 공기가 마치 찬물 한 통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에드와르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에드와르도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호텔방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는 무슨 뜻인가요? 그는 그 아이들을 위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수년 동안 그의 삶은 계약, 인물, 냉담한 목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그는 여느 때처럼 꼼꼼하게 옷을 차려입었지만 거래처 사무실로 향하는 대신 택시를 타고 수용소로 향했다. 창밖으로 멕시코시티의 거리가 흐릿하게 지나갔지만 에드와르도는 그 모습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의심의 회오리 바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전날과 똑같은 유치한 웃음을 맞이했습니다. 녹슨 시계를 손에 들고 가장 먼저 그를 향해 달려간 사람은 바로 엔젤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고치실 건가요? 에드와르도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예정인데 나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인 디에고, 루이스, 마테오는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야기를 듣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임시변통으로 그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에드와르도는 자신이 하려는 말의 무게를 느끼며 침을 삼켰다. 저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눈살을 찌푸리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할머니와 잘 지내요. 에드와르도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들은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것에도 접근할 수 없는 임시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갈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그는 태연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아이들은 눈빛을 교환했다. 마침내 디에고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인젤은 우리가 언젠가 유명한 음악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두아르도는 그녀의 말에 담긴 순수함과 결단력에 놀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의 꿈은 컸지만 주변의 현실 때문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판잣집 문 앞에 나타나 그 광경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에드워드는 일어나서 아이들이 계속 놀도록 하면서 그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과 얘기를 좀 해야 해요. 그녀는 그를 안으로 초대했고 팔짱을 끼고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에두아르도는 한숨을 쉬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습니다. 추위나 음식 걱정이 없는 곳. 여자는 분명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떴다.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데려가시겠어요? 그들이 아는 유일한 것과 분리해 볼까요? 그 질문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의 생각에는 그들을 그 환경에서 제거한다는 생각이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그는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피난처와 음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당신에게서 떼어놓고 싶지 않아요. 마침내 그가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함께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는 마치 그의 진짜 의도를 읽으려는 듯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머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에드워드는 그 여자가 방금 그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놀았습니다. 에두아르도는 그들에게 다가가 진정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오늘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할 것입니다. 그 시계를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고 나서 몇 가지 물건을 사러 갑시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쳤고 에두아르도는 처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 많은 눈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명품 옷을 입은 남자가 맨발에 내 아이와 함께 걷는 모습은 평범한 광경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에두아르도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날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작은 골동품 가게에서 시계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수리공을 찾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아이들이 마치 마법의 비밀을 배우는 것처럼 기술자의 모든 움직임을 매혹적으로 지켜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하자 엔젤은 자랑스럽게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새 것 같아요. 에드워드는 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는 더 깊은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손상을 복구해야 할 시간이 촉박했고 그는 그것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에드워드는 다른 느낌으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때와 같은 결단력으로 그 결정에 맞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은 에드워드에게 예상치 못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안락한 호텔을 뒤로하고 노점상들로 가득한 거리와 혼잡한 도시의 교통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는 캠프에 일찍 도착했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놀라게 하는 흥분된 함성과 포옹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녀의 기쁨에는 뭔가 진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살아온 겉모습과 거래의 세계와 대조되는 순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리를 두셨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오두막 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조직한 활동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경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도착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머무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에드워드가 제안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할머니와 분리하지 않고 아이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모색하면서 변호사 및 고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구현하려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그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너 로자리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그녀는 그를 가늠할 때 늘 그랬던 것처럼 팔짱을 끼고 출입구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말하되 빨리 말하세요.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에두아르도는 긴장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 중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관심이 있다는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떴지만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에두아르도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살기 더 좋은 곳, 여기 근처에 친구들을 계속 볼 수 있고 집세나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어진 침묵은 거의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에두아르도의 말에 담긴 진심을 가늠하려는 듯 에두아르도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고 문 옆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말을 하지만 당신 같은 남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약속을 가지고 왔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납니다. 에두아르도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머무르는 것이다. 할머니는 마치 그 마지막 말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에 닿은 듯 열심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얻나요? 에드워드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저지른 실수를 고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다. 뭔가 변한 듯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주 좋아요, 할머니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가 남으려면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그의 말에 담긴 도전을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늦게 그는 아이들을 모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새 집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흥분은 분명했습니다. 에인젤은 항상 그를 특징짓는 에너지로 가장 먼저 말을 했습니다. 내부에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에두아르도는 목이 메는 듯한 느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엔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침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에 아이들의 눈은 마치 그가 그들에게 온 세상을 약속한 것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에두아르도에게는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 즉 집의 안전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두아르도는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오두막집에 머물라는 할머니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콩과 토르티아, 그리고 이웃 중 한 명이 나눠 먹은 약간의 치즈를 곁들인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아이들이 서로 농담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에인젤은 그들이 수리한 회중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그것을 갖고 싶습니까? 에드워드는 그 빛나는 금속이 근처 촛불에 깜박이는 불빛을 어떻게 반사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엔젤님. 하지만 나는 이 시계가 바로 당신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에두아르도에게는 그 순간이 훨씬 더 큰 일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지만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캠프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는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족을 위한 안전한 장소,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로사리오 할머니와 오랜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새 집이 수용소와 가까워야 아이들이 두 번째 가족이 된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길 반대편에 있는 작은 땅이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단순하지만 품위 있는 집을 짓기 위해 팀을 고용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 아이들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벽에는 어떤 색을 원하시나요? 어느 날 그는 캠프에 그림 카탈로그를 들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에인젤이 가장 먼저 응답했습니다. 파란색. 구름이 없을 때의 하늘처럼. 디에고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흉내를 내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본 식물처럼 녹색 벽을 원해요. 에드워드는 그들의 대답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파란 방과 녹색 방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은 흥분해서 비명을 질렀고 에드워드는 그들의 선택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두 사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녀의 신뢰를 완전히 얻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에드워드는 캠프 밖에서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역시장으로 데리고 가서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지역 사회활동에 등록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났지만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아이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튜는 어느 날 오후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녀의 키가 될 때까지 웅크렸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놀라운 친구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에두아르도는 그의 눈에서 불안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토록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 했는지를 일깨워주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로사리오 할머니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등 계속 조심스러웠지만 불씨는 줄어들었다. 비록 그녀가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에드워드는 그녀가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 다 집 건축을 감독하고 있는 동안 로사리오는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인정했다. 에두아르도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말을 멈췄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는 이 고백이 그에 대해 뭔가 새로운 것을 밝혀주는 듯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당신은 작은 일에 그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에두아르도는 한숨을 쉬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로사리오는 마치 에두아르도가 아직도 발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강해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사장 옆 공터에서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준비되자 에드워드는 작은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는 캠프 이웃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로사리오 할머니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오프닝 날 밤, 앙헬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에두아르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본 집 중 가장 아름다운 집이에요. 에두아르도는 몸을 굽혀 그를 껴안았고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가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당신 집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포옹에 동참했고 그 순간 에드워드는 몇 주 전에 고쳤던 녹슨 시계처럼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수리된 것을 느꼈습니다. 웃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촛불이 집의 작은 안뜰을 밝히자 에드워드는 돈이나 성공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즉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대답해야 할 질문, 치유해야 할 상처, 직면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과 그 자신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웃음소리와 경쾌한 발소리가 새 집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복도 구석구석을 탐험할 생각에 들떠서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미소를 지으며 문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의 일부는 여전히 불안했다. 진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작은 마음들이 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앙헬이 자신의 방벽에 그림을 걸도록 도와주던 중, 소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전에는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았나요? 못을 쥐고 있던 에두아르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호기심과 슬픔이 뒤섞인 채 천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해요, 앙헬. 나는 너희들이 존재하는지 몰랐다. 소녀는 그 대답을 이해하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건가요? 에두아르도는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두려워했던 종류의 대화였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앙헬. 나는 어렸을 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에 있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에두아르도는 자신의 반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는 작은 뒷마당에 로사리오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깜박였고 시원한 공기가 한낮의 더위를 잠시 식혀주었습니다. 앙헬이 오늘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에두아르도가 침묵을 깨며 고백했다. 셔츠를 수선하던 로사리오가 고개를 들었다. 그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왜 전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셔츠를 옆으로 치우고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즉시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로사리오는 냉혹함과 동정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넓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말이나 값비싼 선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에드워드는 그 말을 만트라처럼 간직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아이들을 특별한 장소, 즉 자신이 자란 마을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그 생각이 그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지만 그는 또한 그들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싶다면 자신의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버스를 타는 시간은 길었지만 아이들은 변화무쌍한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에드워드는 향수와 죄책감이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거리, 흙벽돌로 지은 집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낯익은 얼굴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뒤에 남겼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여기 살았나요? 디에고가 호기심 어린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응, 나는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는 그들을 마을 변두리에 있는 지금은 폐허가 된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긴 내 집이었어요. 그는 구조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토록 비천한 곳에서 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루이가 물었다. 에두아르도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중요한 것들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을 걷다가 에드워드는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출발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 묘지 앞에 멈춰 섰다. 에두아르도는 그들을 시든 꽃으로 장식된 단순한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카르멘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아이들은 말없이 무덤을 바라보았다. 앙헬이 가장 먼저 다가와 자신이 가져온 작은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에두아르도의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엔젤이 이렇게 직접적인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는 이 순간이 그들 모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묘지 위로 해가 지면서 에드워드는 자신 안에 무언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것도 그 자신의 몫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아이들은 마치 그들 안에 무언가도 변한 것처럼 차분해 보였습니다. 에두아르도는 희망과 책임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들이 한 명씩 잠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건 알지만 처음으로 두 사람이 진정한 가족처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귀환은 에드워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동성의 전과 후를 표시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침묵과 답이 없는 질문이 있었지만 뭔가 달라졌다. 어린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도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 또는 단순히 하루의 순간을 공유하는 등 간단한 일을 위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러한 작은 징후를 개인적인 승리로 보았지만 자신의 헌신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앙헬은 손에 수첩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에두아르도,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에두아르도는 검토하던 서류를 내려놓고 소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물론이지, 엔젤. 뭐가 필요하세요? 엔젤은 노트를 열었고 수학 방정식으로 가득 찬 시트를 드러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두아르도는 연필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그것은 단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에인젤은 창밖을 내다보거나 연필을 가지고 놀면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천사님, 괜찮아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에드워드는 그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을 마쳤지만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그는 앙헬이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들의 게임에 대해 웃고 논쟁하는 동안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로사리오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에두아르도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로사리오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뭔가 엔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씻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다. 어쩌면 학교일지도 모르지. 에인젤은 항상 똑똑한 아이였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도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느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아이들로 가득 찬 작은 건물이었고 벽은 낡은 칠판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에인젤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했습니다. 앙헬은 잠재력이 있지만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는 가끔 압박감에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에드와르도는 방과 후에 에인젤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근처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천사님,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학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소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뛰어나지 않아요. 다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에두아르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 고 인정했다. 내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천사는 궁금해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실수를 했더라도 항상 실수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필요할 때마다 항상 도움을 구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럼 틀려도 괜찮나요? 에두아르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날 에드와르도는 에인젤에게 추가 시간을 할애하여 숙제를 돕고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과외 활동에 아이들을 등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로사리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배우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로사리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관심을 가질 만한 옵션을 찾았습니다. 에인젤은 음악 수업을 선택했고 디에이고와 머테이오는 축구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인젤은 더 많은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 그는 미소로 그 실수를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학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 엔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두아르도, 실패가 두려웠던 적 있나요? 에두아르도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말을 멈췄다. 여러 번요, 앙헬.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에 소녀는 새로운 시각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에드와르도는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자신의 시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좋은 공급업체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에드와르도는 자신이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에두아르도는 아이들과 로사리오의 삶에 더욱 통합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에인젤이 학교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나 디에이고와 머테이오가 축구를 지도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같이 그가 본 모든 작은 진전은 그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함께 밤에 그를 괴롭히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에드워드는 사업 파트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의 다급한 말투와 그가 말한 내용의 의미는 비록 몇 분 동안이라도 그를 아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 떠났던 세상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에드워드, 다음 주에 뉴욕에 당신이 참석해야 합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입니다. 당신 없이는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창밖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순간 그는 둘로 쪼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동료가 주장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로사리오는 뭔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는 두 사람 모두에게 차를 한 잔 따르며 물었다. 에두아르도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그들은 뉴욕에서 중요한 사업을 위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며칠밖에 안 남았을 텐데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로사리오는 그를 진지하게 관찰했고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듯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은 그를 놀라게 했다. 에두아르도는 그 말의 의미를 해독하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들은 당신 없이 며칠을 보낸 것보다 더 나쁜 일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에두아르도는 뭔가 더 깊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로사리오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그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었나요? 떠나는 것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은 아이들보다 자신의 유령과 더 관련이 있습니까? 그 결정은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은 식사를 멈추고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며칠 동안 떠나야 합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에두아르도는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것은 앙헬이었다. 우리를 떠날 건가요? 그 질문은 간단했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녔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엔젤. 며칠밖에 안 걸릴 거예요. 로사리오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고 당신이 알기도 전에 나는 돌아올 것이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에드워드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노력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각자의 방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작은 일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로사리오가 그 기간 동안 그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여행은 그가 두고 온 삶을 고통스럽게 일깨워주는 여행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에서의 만남, 손익에 대한 냉담한 대화는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동료들이 계약의 진전을 축하하는 동안 에드워드는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밤, 그는 로사리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괜찮습니다. 그녀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에인젤은 매일 당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말이 망치처럼 그를 강타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돌아가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을 느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본 엔젤은 그를 향해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에두아르도는 안도의 물결을 느끼며 그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돌아올 것이다, 앙헬. 언제나. 그날 밤 그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에두아르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이전의 공허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사리오와 아이들에게 나는 내 직장을 바꾸려고 한다, 고 말했다. 나는 이곳이 내가 돌아갈 곳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늘 내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로사리오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찬성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에드워드는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이 탈출한 세상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찾은 가족에게 온전히 헌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약속은 그 후 며칠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자신이 한 말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부담스러웠다. 그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믿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디에고가 학교에 가기 전에 신발끈을 묶는 것을 도우던 중 소녀는 무심코 던진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건가요? 에두아르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디에고의 호기심 많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디에고.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소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에두아르도는 그 표정 뒤에 숨은 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하면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용소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일로 굳어진 손과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을 하고 에두아르도에게 다가갔다. 그럼 당신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인가요? 그는 호기심과 회의감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에두아르도는 남자의 꿰뚫는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것을 시도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말의 진심을 평가하는 듯 팔짱을 꼈다. 누군가가 신경 써준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는 공허한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기꺼이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 남자의 말은 에두아르도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결코 전달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약속하는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동안 에두아르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과 직업의 균형을 맞추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로사리오, 그들이 작은 뒷마당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다. 당신과 얘기 좀 해야 해요. 여자는 수선하고 있던 셔츠를 옆으로 치우고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일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더 오래 있고 싶다. 로사리오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에드워드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파트너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할 예정입니다. 아직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처리할 수 있어요. 로사리오는 마치 그의 말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듯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하지만 그들도 그들을 위해 강해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에두아르도는 자신이 내린 결정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이들을 모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여기서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학교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젤은 수업을 듣는 듯 손을 들었다. 다시는 떠나지 않아도 될까요? 에드워드는 대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때로 떠나야 할 수도 있지만 항상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오면 진짜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에드워드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드워드는 아이들의 일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훈련 세션에 동행했고 학교 회의에 참석했으며 밤에는 그들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캠프의 다른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 공원을 수리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이웃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에드와르도는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적응하려는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아이들과 함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던 에드와르도는 자신 안에 무엇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를 되살리려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이자 친구였으며 훨씬 더 큰 무언가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직면해야 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에드워드는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평온함으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에드워드는 아이들이 조금씩 그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느꼈고 로자리오는 여전히 내성적이었지만 그의 존재에 대해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느 가족과 마찬가지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에드워드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어느 날 오후 디에고와 마테오가 우울한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작업 중이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디에고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언제나 더 직접적이었던 마테오는 즉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학교의 몇몇 아이들은 우리가 실제로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했습니까? 디에고는 마침내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준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의 진짜 가족이 아니며 조만간 그는 떠날 것입니다. 디에고의 말은 타격처럼 떨어졌다. 에드와르도는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얼굴을 찡그린 채 마테오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건가요? 에드와르도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해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는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약속을 뒷받침하는 행동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에드와르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로사리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조만간 일어날 일이었어요. 여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들은 평생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차이점은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두아르도가 무력감을 느끼며 물었다. 로사리오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들이 당신을 가족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걷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날 에두아르도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중요한 곳으로 동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차에 올라 오랜 시간 운전 끝에 기계 작업장에 도착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천사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에두아르도는 입구 옆에 있는 작은 녹슨 명판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작업장이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에두아르도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과거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던 그가 지금 이 순간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들은 오래된 도구와 낡은 작업대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에두아르도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년 동안 보관해 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 며 상자를 열며 오래된 사진들이 담긴 앨범을 공개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에두아르도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결코 잊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은 혈통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기꺼이 일으켜 세우는 손으로 측정됩니다. 에인젤은 사진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이 당신 아버지인가요? 에두아르도는 목이 메는 듯한 느낌에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위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아이들은 마테오가 말하기 전에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같나요? 에두아르도는 마테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오늘의 나머지 시간은 워크샵을 탐색하고 에두아르도의 이야기를 듣는 데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은 뭔가 변한 듯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에두아르도가 그들을 집어넣는 동안 에인젤은 말하기 전에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에두아르도 씨? 이제 당신이 우리 아빠인 것 같아요. 에두아르도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가까스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앙헬. 우리는 함께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에두아르도는 거실의 작은 소파에 앉아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에 직면했지만 항상 꿈꿔왔던 집을 짓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음 몇 주는 에두아르도가 가족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날은 작은 승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인젤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이 자신의 작업을 마쳤고 디에이고와 머테이오는 훈련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으며 로자리오조차도 이전에 혼자 맡았던 책임을 에두아르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더욱 개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의 새로운 현실에 침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두아르도는 아기방의 낡은 벽장을 정리하던 중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구겨진 종이가 있었고 배경에는 카르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벼운 드레스를 입고 햇빛을 받으며 웃고 있는 단순한 이미지였다. 에두아르도는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리워요? 뒤에서 목소리가 물었다. 그는 좀처럼 진지한 표정을 보이지 않은 채 문 앞에 있는 엔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 엔젤. 나는 그녀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소녀는 천천히 들어와 에두아르도 옆에 앉았다.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할머니는 항상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에두아르도는 사진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 할 것임을 압니다. 천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화낼 것 같아? 에두아르도는 그 질문에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떠났으니까요. 할머니는 늘 먼 곳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머물지 않으셨나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죄책감의 무게가 에드워드에게 떨어졌습니다.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어본 질문이었지만 엔젤에게서 들어보니 달랐다. 천사. 떠날 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지금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엔젤은 말을 처리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건가요? 에드워드는 에인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엔젤. 여기가 지금 내 집이에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었고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자신이 정확히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았습니다. 로사리오는 아이들이 그의 주위에 앉는 것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보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말을 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뭔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카르멘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분은 그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녀는 강하고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그녀와 당신을 기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마치 세세한 부분까지 흡수하려는 듯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이제부터 가족으로서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단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로사리오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그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날 밤 그들은 첫 번째 가족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감사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 아빠가 있어서 감사해요. 디에고와 마테오는 그를 따라가며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집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새 신발을 신고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에두아르도가 밤에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입니다. 에두아르도의 차례가 되자 그는 말을 하기 전에 아이들과 로사리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에두아르도는 잠시 거실에 머물며 카르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일어난 일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에드워드와 아이들은 계속해서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를 기쁨으로 가득 채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식사 중 웃음, 예상치 못한 포옹, 매일 나타나는 작지만 강력한 애정 표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드워드는 이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거나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도 항상 그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을 함께 걷고 있는 동안 앙헬은 아무 말도 없이 에두아르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에드워드는 자신이 항상 속해 있던 곳, 즉 가족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과 따뜻한 포옹 사이에서 아이들과 로사리오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행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단계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부는 자신이 축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진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에두아르도는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얼마나 실패했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자신을 구원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족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느끼고 생각하게 할 더 많은 이야기를 구독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최종 화면을 클릭하고 여러분을 더욱 흥분시킬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놓치지 마세요.